그날 장인이 나를 계단에서 밀었을 때 나는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발밑이 텅 비고 세상이 뒤집히는 그 순간 나는 이게 끝인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폭력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시작이었다. 나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김민준이다. 결혼한 지 3년째, 아내 지은과 함께 사는 삶은 나름대로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민준아, 새 차 사야겠다. 값 좀 대줘.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장인어른은 이미 딜러십에서 차를 예약해놓고 나를 압박했다. 우리 집안 형편을 알면서도 마치 당연한 듯이 요구했다. 나는 속으로 끓었다. 왜 나한테? 왜 항상 나한테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장인어른은 늘 그렇게 가족의 큰 어른으로 군림했다. 지은과 나는 대학 동기였다. 사랑은 뜨거웠지만 결혼 후 현실이 우리를 짓눌렀다. 지은의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장인어른의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다. 퇴직 후 연금으로 사는 분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걸 좋아했다. 새 차. 그건 그냥 차가 아니었다. 장인어른의 쥐상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나는 월급쟁이, 대출 갚느라 빠듯한데 어떻게 5천만 원짜리 차 값을 대주란 말인가? 지은에게 말해봤자 아빠가 왜 그래? 이해해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 편이었다. 그게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장인어른 댁에 갔다. 지은이 먼저 들어가고 나는 뒤늦게 도착했다. 현관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장인어른이 소리를 질렀다. 얘야, 이 새끼야. 차값 안 대줄 거면 왜 왔어? 나는 놀라서 멈칫했다. 장인어른, 제가 언제 안 대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장인어른이 나를 노려봤다. 눈빛이 불타올랐다. 우리는 계단으로 향했다. 장인어른 댁은 오래된 아파트 5층,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날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다 말다툼이 시작됐다. 너 같은 놈이 우리 지은이랑 결혼한 게 실수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장인어른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이제 그만해라고 외쳤다.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의 손이 내 등을 세게 밀었다. 발이 미끄러지며 나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그 느낌, 뼈가 부서지는 고통,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충격.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래층 이웃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나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골절상, 뇌진탕. 의사가 말했다.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더 하면 지은이 울면서 달려왔다. 오빠, 미안해. 아빠가 왜 그랬는지, 하지만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었다. 왜 미안해? 내 아빠잖아. 장인어른은 경찰에 불려갔지만 실수였다 오고 우겼다. 가족 문제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나는 그 실수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음을 알았다.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끝내야 해, 이 폭력의 고리를.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다. 오빠, 아빠한테 용서해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게 왜 나한테 달려? 내 아빠가 사과부터 해야지. 하지만 장인어른은 오지 않았다. 대신 전화로 내가 먼저 잘못했어 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잘못. 돈 안 준 게 잘못인가?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 결혼, 이 가족, 모든 게 잘못됐다. 지은을 사랑하지만 이 얽매임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지은에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는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야라고 중얼거렸다. 장인어른의 폭력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억압의 절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노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올랐다. 복수. 아니, 자유였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거를 돌아봤다. 지은과 만난 대학 시절, 우리는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그녀는 교사가 되고 싶었고,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이 우리를 바꿔놓았다. 장인어른의 간섭이 시작됐다. 민준아, 안정적인 직장 잡아. 작가. 그게 밥 먹여주냐? 그의 말에 나는 꿈을 접었다. 지금의 회사 생활, 매일 야근하는 이 지옥 같은 루틴이 모두 그 때문이었다. 지은은 모르는 척했다. 오빠, 아빠가 걱정해서 그래.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었다. 장인어른은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였다. 권위적, 고집세고, 가족을 통제하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새 차갑. 그건 핑계였다. 진짜는 나를 시험하는 거였다. 내가 우리 가족에 맞는 놈인지 나는 그 시험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계단에서의 추락이었다. 소송 준비 중 장인어른이 찾아왔다. 민준아, 그만하자. 가족끼리 왜 그래?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했다. 가족. 장인어른이 저를 밀었을 때 가족이었나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화가 나서, 하지만 그 사과는 늦었다. 나는 속으로 미안. 그게 다야, 라고 외쳤다. 지은이 알게 됐다. 그녀는 울면서 매달렸다. 오빠, 제발.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그 밤, 우리는 싸웠다. 지은아, 내 아빠가 나를 죽일 뻔했어. 그걸 용서하라고 그녀는 소리쳤다. 아빠도 후회해. 너만 생각하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나만. 너는, 우리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그녀의 눈물, 나의 분노 방아는 전쟁터였다. 결국 그녀는 집을 나갔다. 장인어른 댁으로. 나는 혼자 남아 벽을 쳐다봤다. 이게 사랑인가? 왜 이렇게 아픈가? 다음 날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 장기 병가. 하지만 진짜는 장인어른의 영향이었다. 그는 회사 상사와 골프 친구였다. 민준아, 내가 소송 건다고? 그럼 내 인생 끝이야. 전화로 협박했다. 나는 이를 갈았다. 이게 내 방식이야? 폭력으로 안 되니 이제 사회적으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타올랐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모았다. CCTV. 아파트에 없었지만 이웃 증언이 있었다. 장인어른이 밀었어요. 화가 나서. 지은이 돌아왔다. 오빠,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이 붉었다. 우리는 안고 울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지은아, 이혼하자. 이게 우리를 구할 길이야. 그녀는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지 않아. 나는 속으로 사랑해. 그래서 더 하라고 생각했다. 이 결혼은 독이었다. 장인어른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장인어른은 변명했다. 실수였어요. 민준이가 먼저 소리 질렀어요. 하지만 증인들이 나왔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밀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를 봤다. 이제 내 차례야. 느껴봐. 그 공포를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복수인가, 정의인가? 재판 중 지은이 증언했다. 아빠, 왜 그랬어요? 오빠를 사랑해요. 그녀의 말에 장인어른이 울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미안하다. 지은아. 민준아 우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사는 중재를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끝내야 해 이 고통을. 재판이 계속되면서 내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계단에서 떨어지는 꿈, 장인어른의 손이 느껴지는 꿈. 왜 나한테 그 물음이 머리를 맴돌았다. 지은은 매일 왔다. 오빠, 그만해. 가족이잖아. 하지만 나는 말했다. 가족. 폭력이 가족인가?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도 변했어. 병원에 가셨어. 장인어른이 병원에? 심장 문제라고 했다. 스트레스 때문. 지은이 말했다. 오빠 때문에. 그 말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 아니, 그의 폭력 때문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서로의 오해였다. 장인어른의 과거를 알게 됐다. 젊을 때 가난해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고생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거였다. 새 차. 그건 그의 성공 상징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장인어른이 누워 있었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앉아서 물었다. 왜 그랬어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화가 나서. 내가 돈 안 준 게 아니라 지은이가 고생할까 봐.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지은이. 나 때문인가? 그는 계속했다. 내가 잘못 키웠어. 지은이를. 항상 나 중심으로. 그 대화는 길었다. 장인어른의 고백, 나의 분노 부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다. 미안하다. 용서해줄 수 있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속으로 용서. 쉽지 않아. 하지만 그날 뭔가 변했다. 복수가 아닌 화해의 가능성을 봤다. 지은과 나는 다시 대화했다. 오빠, 아빠가 변했어. 우리도 변하자. 그녀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나는 고민했다. 이혼 취소할까? 하지만 상처는 재판이 연기됐다. 그 사이 우리는 가족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 말이 폭력은 반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가능해요. 장인어른도 참석했다. 내 잘못 인정해. 민준아, 내 꿈 지지할게. 꿈. 작가 되는 거. 장인어른이 말했다. 회사 그만두고 해봐. 내가 도울게.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도와. 차값 대신. 하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차를 취소했다. 필요 없어. 가족이 더 중요해. 하지만 모든 게 순탄치 않았다. 재판 재개. 검사 측이 강경했다. 폭행죄예요. 장인어른은 벌금형을 받을 뻔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장인어른의 잘못이지만 이제 용서해요.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물었다. 왜요? 나는 말했다. 가족이니까요. 변화할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속으로는 바보 같아. 왜 용서해? 라고 자책했다. 하지만 지은의 미소, 장인어른의 눈물, 그것이 답이었다. 재판은 합의로 끝났다. 장인어른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새로운 시작이야. 지은과 나는 다시 가까워졌다. 그녀가 말했다. 오빠, 고마워. 사랑해. 유나는 안고 속삭였다. 나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하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았다. 밤에 혼자 앉아 계단을 떠올렸다. 그 폭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추락은 필요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 합의 후 삶이 달라졌다. 장인어른은 정말 변했다. 매주 우리 집에 왔다. 민준아, 밥 먹자. 그의 미소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과거 미안해. 내 꿈 응원할게. 그는 내 소설 원고를 읽어줬다. 좋아. 출판해봐. 그 말에 나는 감동했다. 이게 가능할 줄이야? 지은은 행복해했다. 오빠, 우리 가족 완벽해. 하지만 나는 속으로 불안했다. 정말. 폭력은 잊힐까? 사회봉사 중 장인어른이 말했다. 이게 내 속죄야. 그는 노인센터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 회사에 복직했지만 곧 그만뒀다. 작가의 길을 선택했다. 장인어른이 도왔다. 초기 비용 줄게 차값 대신 내 꿈에 투자했다. 나는 첫 소설을 썼다. 제목. 추락의 끝. 그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였다. 출판사에서 연락 왔다. 좋아요. 발행할게요. 지은과 나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그녀가 말했다. 오빠, 아이 가져. 나는 놀랐다. 아이. 이제야 우리는 계획했다. 미래를. 하지만 그 여행 중 장인어른에게서 전화. 민준아, 건강검진 받았어? 걱정돼. 그 배려에 나는 눈물이 났다. 이게 가족인가? 과거의 분노가 녹아내렸다. 집으로 돌아와 소설을 완성했다. 장인어른에게 먼저 보여줬다. 읽어봐요. 그는 밤새 읽고 말했다. 고맙다. 내 덕에 나도 변했어. 소설이 출간됐다. 반응이 좋았다. 인터뷰에서 물었다. 실화예요. 나는 웃으며 부분적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야. 우리의 고통과 화해. 지은이 자랑스러워했다. 오빠, 성공했어. 하지만 성공 뒤에 그림자가 있었다. 장인어른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신부전 진단. 지은이 울었다. 아빠 은하는 그녀를 안았다. 이제 내가 지켜줄게. 장인어른을 돌봤다. 장인어른, 괜찮아요. 그는 웃었다. 민준아, 내가 아들 같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폭력의 상처가 치유됐다. 아니, 완전히는 아니지만 받아들였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노력하면 변할 수 있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돈이 들어왔다. 장인어른에게 말했다. 차 사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내 성공이 최고야. 장인어른의 병이 악화됐다. 2번. 지은과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아빠, 힘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인어른이 말했다. 지은아, 민준아. 미안하고 고마워. 그의 손이 차가웠다. 나는 속으로 왜 지금? 화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밤에 지은이 울었다. 오빠, 아빠 없이 어떻게? 나는 안고 말했다. 함께 할게.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내 마음도 아팠다. 장인어른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 폭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까?
어쩌면 그 추락은 운명이었다. 소설 판매가 늘었다. 하지만 기쁨보단 걱정. 장인어른 수술이 필요했다. 비용. 내가 댔다.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내가 왜? 수술 성공. 회복 중,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장인어른의 젊을 때 이야기. 가난해서 가족 버렸어. 후회해. 그 고백에 나는 이해했다. 그의 폭력은 트라우마였어. 나는 말했다. 이제 용서해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퇴원 후 장인어른이 우리 집으로 왔다. 함께 사는 삶,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지은이 임신했다. 오빠, 아기야, 우리는 기뻤다. 장인어른이 말했다. 손주. 최고의 선물이야. 소설이 드라마화 제안받았다. 실화 기반, 물었다. 나는 하지만 세부는 숨겼다. 드라마 촬영 중 장인어른이 왔다. 민준아, 자랑스러워. 하지만 드라마 방영 후 논란이 일었다. 가족 폭력 미화, 비판.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니에요. 화해의 이야기예요. 속으로는 현실은 더 복잡해. 장인어른이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내 인생 바꿔놔서 나는 웃었다. 고마워요. 그 덕에 여기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다. 딸, 장인어른이 안았다. 예쁘다. 그의 눈에 행복이 넘쳤다. 시간이 흘렀다. 아기 은지가 1살이 됐다. 우리 가족은 안정됐다. 장인어른은 건강을 회복했다. 함께 공원 산책. 민준아, 내 소설 다음 편 써봐. 그의 격려가 힘됐다. 하지만 과거는 가끔 떠올랐다. 계단에서의 그날. 그 폭력이 끝을 불렀다. 하지만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우리는 변화했다. 폭력에서 화해로. 드라마가 히트쳤다. 메시지, 가족은 용서와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 비판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우리 집 이야기 같아. 장인어른이 말했다. 민준아, 내 덕에 살았어. 나는 우리 모두 덕에요. 은지가 자라며 우리는 약속했다. 폭력 없는 가족, 그게 우리의 결말이었다.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